교육 전문가이자 작가인 후지하라 가즈히로는요, 자신의 저서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에서 평론가 니시베 스스무의 말을 인용합니다. 남자가 제정신을 차리려면 병에 걸려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보거나 독방에 들어가 앉아 말없이 정신을 모아 깊은 생각에 잠겨 보거나 전쟁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저는 이 남자라는 용어를 인간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요, 인간이 제정신을 차리려면 병에 걸려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보거나 독방에 들어가 앉아 말없이 정신을 모아 깊은 생각에 잠겨 보거나 전쟁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될 텐데요, 인간이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강한 충격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정말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대다수는 내면에 숨기고 있던 잠재력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평상시에 안전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주저함이라든지 행동에 대한 두려움, 결과가 안 좋아서 얻게 될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위기에 처했는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쵸? 일단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생존의 위기 상황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보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행동하는 개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인간은 전쟁과 위기가 가득한 역사를 계속 거쳐오면서도 꾸역꾸역 살아남아서 개체수를 계속 확장해 왔을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유효한 이유는요, 평상시엔 영웅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영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평화의 시기에는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씨앗을 발화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전쟁이 나는 상황 같은, 또는 수중에 돈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족이 아픈 상황에 처하든지, 이러한 외부의 강한 충격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킬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강한 두려움은 행동의 주저함을 없앱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이런 외부의 강한 충격만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일까요?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지만 난세가 아닌 평화 시에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분명 위인들이 존재합니다. 외부의 충격 없이도 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힘을 독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카프카가 친구인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에 이 유명한 문장이 있죠.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저도 과거엔 이 명언이 좀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책이란 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맞고 지식을 익히는 도구는 맞는데 어떻게 책이란 존재가 고착화된 정신을 깨어서 다시 흐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요, 카프카는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 속에서 도끼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모든 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분명 그런 도끼 같은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은 각자의 상황마다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이란 게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건 뭘까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날까 말까, 씻을까 말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긴 한데 귀찮다, 이런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건 지금 당장 이불을 바로 걷어차고 행동하게 하는 상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걸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29살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백범일지라는 책을 읽고 정신이 번쩍, 그리고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고 정신이 또 번쩍 들었었는데요, 이때 받은 저의 정신적 충격들은 제 삶을 통째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돈만 많이 버는 게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던 20대를 보낸 저였는데요, 근데 이제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그때 열심히 하고 있던 중국어 가이드 일을 그만두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주저함만 가지고 있던 작가라는 꿈에 도전해볼 용기를 바로 장착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그 당시에 제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그 책이라는 도끼
덕기를 만나지 못했었다면 아마 지금 또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 삶은 열심히 버티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보상을 얻는 거야, 이게 삶이야, 이게 멋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갔었어도 그 나름대로 행복한 삶이다 하면서 살아갔겠지만 지금 제가 얻고 있는 이런 내면의 행복, 제 성향에 아주 잘 맞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얻지는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코로나 관련 서적들을 또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김미경 작가의 리부트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신이 또 한 번 팍 깨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확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김미경 작가의 리부트를 읽고 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 정신적 충격은 나를 일깨우고 움직이게 만든다. 얼마 전까지 나를 지배하던 게으름과 귀찮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그런 걸 느낄 여유 자체가 없다. 빨리 책을 읽고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이루고 있는 정보들을 습득해야 한다. 정보를 이어 지식으로 만들고 이해해야 하며 내 삶과 연결지어 지혜를 끄집어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요. 저는 지금 정신이 번쩍 들면서요, 조금 더 주동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흡수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코로나라는 상황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강력한 충격으로 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책이란 것이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외부의 강한 충격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하지만요, 외부의 충격은 그만큼 큰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복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게 된다면 새 외양간을 얻게 되는 좋은 결과물은 생기겠지만 소라는 손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외부의 충격이 오기 이전에 먼저 정신이 깨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요, 지속적으로 깨어 있게 합니다. 물론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그런 도끼 같은 책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책 저런 책 계속해서 독서하는 습관을 이어나가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책이 어떤 책일까 탐독해가는 그런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